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 보문 관광단지의 한 놀이시설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사고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16일 날 오후 3시 40분쯤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경주 루지월드에서 이 놀이기구인 루지를 타던 초등학생 7살 A양이 그 보호대와 충돌한 뒤에 머리를 다쳐서 크게 다치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사망한 A양은 원래 14살인 사촌 언니와 함께 루지를 타고 그 1.4km 거리인 그 코스를 내려오다가 도착 지점 40m를 남겨두고 마지막 과속 방지 매트를 통과한 다음에 트랙 좌측에 있던 충돌 보호대와 충돌한 다음에 이 루지가 전복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사고 직후에 동국대 경주병원 또 포항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6시 10분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루지는 설매날 대신에 바퀴를 장착한 특수 제작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인데 이 네. 경주 루지월드는 지난해 11월 19일 개장을 했고요. 전망대에서 출발해서 곡선과 가파른 경사가 섞인 1.6km 또 1.4km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 사고는 1.4km 길이 이 트랙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안전 점검도 다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일단 뭐 경찰에서 관련 기관에서 합동 조사도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는 사고 원인이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 경주 루지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망대에서 출발해서 곡선과 또 가파른 경사가 섞인 1.6km, 1.4km의 두 개 트랙을 내려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이 트랙 설계와 시스템 운영은 안정성을 인정받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등 그 이용객 안전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개장 전에 밝혔었는데 네. 이 과속 방지 매트까지 통과한 뒤에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또 큰 속력으로 이 스토프, 그러니까 충돌 보호대를 들이받고 이 루지가 전복된 데 대해서는 설계상의 결함이 의심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경주시에서는 작년 10월 11일 이 전문기관인 안전보건진흥원의 그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 17일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요. 음. 이 개장 2개월도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나면서 무척 곤혹스러워하는 기색 역력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7살인 사망한 A양이 이제 14살인 사촌 언니와 함께 루지를 탔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동반 탑승을 해도 괜찮은 거였나요? 키에 따라서 일단 동반 탑승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 루지 월드 측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 승인 동반 탑승이 아니라 이 보호자 동반 탑승으로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보호자가 성인이냐 뭐 미성년이냐 이게 관계없이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같이 탈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언론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루지의 경우에 이 자체 규정을 보면 그 경주 루지월드 홈페이지에 있는 이용 수칙 안내라든가 이용 안내 이 등등의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10살 이하 또 키 185cm에서 120cm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85cm 이상 120cm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탑승해야 된다. 또 보호자의 책임하에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보호자라는 말만 사용할 뿐 이 성인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게 네. 보호자의 성인 또는 미성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건데 이런 점 때문에 자체 규정이 너무 허술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장한 통영 루지월드의 경우에 살펴봤더니 신장 85cm 이상 135cm 이하의 어린이들은 150cm 이상의 신장을 가진 17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와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그런 자체 규정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개장을 전후한 시기에는 성인 보호자가 동반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다가 이 성인을 빼고 보호자로 고쳤다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주시가 작년에 11월 19일 이 개장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쯤 11월 11일 날 경주시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네. 보도자료에 보면 키 85cm 이상 120cm 미만 어린이는 성인과 동반 탑승만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걸 경주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경주 루지월드 관계자도 이야기도 듣고 또 루지월드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용 수칙을 보고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경주시의 주장이 맞다면 이 경주 루지월드 측에서는 개장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살 이하 어린이나 이런 120cm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동반 탑승 의무자로 성인 보호자라고 썼다가 개장 이후에 성인을 빼고 보호자만 적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왜 네. 그러냐면 성인 보호자라고 해놓기보다는 보호자로 해놓으면 이 보호자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년, 미성년 관계없이 음.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영업 편의를 위해서 성인이라는 이 표현을 뺐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루지를 타기 위해서는 리프트를 이용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리프트에는 의무 동반 탑승자 규정에 성인 보호자와 보호자를 동시에 적어 놓았네요. 그러니까요. 이 경주 루지월드가 자체 이용 안전 규정이 매우 허술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루지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성인으로 초반에 썼다가 뒤에 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호자라고 통일해 놓은 반면에 네. 이 리프트 탑승의 경우에는 그 이용 안내 뭐 리프트 탑승 그 자체 홈페이지 안에서 두 개가 각각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음. 리프트 탑승 안내에는 85cm에서 135cm 사이의 어린이는 그 리프트를 탈 경우에 성인 보호자와 함께 동반 탑승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반면에 네. 홈페이지에 또 다른 그 별도의 리프트 이용 수칙에서는 성인이라는 말은 빼고 보호자와 동반 탑승해야 한다고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규정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고 뒤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6일 사망한 7살 어린이의 동반 탑승했던 사촌 언니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그 리프트 루지를 타기 위해서는 리프트를 탑승할 수밖에 없고 그 회사 측이 안내해 놓은 규정한 승인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회사 측이 규정 하나는 어기고 리프트를 탑승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네. 그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어제 여러 차례 취재 전화도 하고 메신저를 통해 질문을 했지만 공식인 답변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어쨌든 사고 직후에 경주시는 17일자로 경주 루지월드에 대해서 임시 사용 중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어제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사도 벌였고요. 네. 또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시설 안전성 재검사도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사용 중지나 개선 명령, 심할 경우 폐쇄 등의 후속 조치도 할 예정이고 또 다음 달 중으로 경주 지역 내의 모든 이런 놀이시설 대상으로 안전지도 점검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살펴보죠. 2020년 12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경주시 의회 등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88년 처음 제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2020년에 개정이 됐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데 네. 이 주민 주권의 구현이라든가 자치권 확대라든가 또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행정 능률 제고 이런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 자치의 원리를 명시도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변화 예상이 됩니다. 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요체는 지방의회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그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가 됐고요. 또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국회처럼 일종의 보좌관, 정책 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라든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심사위원회 등등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경주시 의회 후속 대책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 시의회에서는 그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 외부 인사를 포함한 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의원회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자치법이나 아까 예산심의 행정사무검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은 그 전체 10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올해 절반인 5명을 3월 중에 채용할 예정이고 또 의원들의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민간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주시 의회에서 올해부터 중요회의 생중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동안에 그 시의회에서는 속기록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현장 참관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의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네. 뭐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도 하고 있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경주시의회도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위해서 이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 또는 녹화 영상이라도 홈페이지 게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서울대 시의회 의장 그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회의 내용은 방송사와 계약을 해서 생방송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일일이 생방송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한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